그럼 사야 돼 말아야 돼? 라고 궁금하실 텐데, 반갑습니다. 두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준비한 것은 바로 오아의 접이식 블루투스 키보드입니다. 저번에는 이 녀석의 개봉기와 첫인상을 소개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한 달 동안 사용을 하고 한 달 사용기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녀석을 아이패드 3세대에서 영상 편집, 문서 작업, 그 다음에 자막 달기, 카카오톡 정도 용도로 한 달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 그리고 과연 이것이 남들에게 추천할 만한가, 남들이 살만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장점인데요. 첫 번째 장점은 휴대성이 아주 좋았습니다. 물론 키보드 일체형 커버보다는 휴대성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긴 하지만,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 커버의 경우에 가격이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 가격의 7분의 1 수준의 오아의 블루투스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가격 차이라면 이 정도 불편함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가 자성을 띠는 케이스에 이렇게 붙어주기 때문에 휴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처음에는 2개 이상의 키를 같이 눌러줘야 한영 전환이 된다고 되어 있어서 이걸 단점으로 당연히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캡스키만 눌러도 한영이 전환이 되면서 장점으로 넘어왔습니다. 물론 이게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탭에서도 캡스키만 눌렀을 때 한영으로 변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점 세 번째는 바로 배터리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 키보드를 약 한 달간을 사용을 하면서 하루에 적게는 1시간, 많게는 2시간 정도 주 3일 이상 사용을 했고요. 충전 횟수는 처음에 구매한 날 완충을 한 것을 제외한다면 놀랍게도 단 한 번밖에 충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매한 날 완충을 한번 시키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충전을 안 하면 안 될 텐데 싶어서 제가 그냥 혹시나 중간에 작업하다 꺼지면 귀찮으니까 충전을 한번 완충을 한 것 빼고는 별다른 충전을 추가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터리가 오래 가고 충전을 자주 해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바로 키감입니다. 이 키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키보드와의 비교가 아니라 기본 내장된 화면의 키보드와의 차이를 느꼈을 때 말씀드리는 건데, 이 눌리는 키보드의 느낌이라던가 내가 제대로 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오타율 이런 거를 다 일일이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키보드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바로 연결성입니다. 한번 페어링을 해놓으면 그 뒤에는 전원만 켜주면 저절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결성도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단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는 가끔 가다가 딜레이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문서를 작업을 하거나 제가 타이핑을 쳤을 때 한참 치면은 한 1, 2초 뒤에 갑자기 이게 우르르르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수정하고 바로바로 타이핑 치기가 힘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키보드의 전원을 한번 껐다 켜서 다시 연결을 하면 금방 해결이 됐습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여기에 거치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접이식 거치대가 있는데, 제가 이 앞에 개봉기 영상에서는 갤럭시 탭 A6를 올려서 편하게 잘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지금 아이패드 에어 3세대는 올리면 약간 패드가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뭔가 물리적 크기나 무게중심이 조금 다른 그런 거겠죠. 한번 넘어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불안해서 이 거치대에다가는 제가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제 갤럭시 탭 A6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기기에 따라서 이 내장형 거치대를 편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저처럼 사용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바로 이 두 번째 단점에서 따라오는 건데, 이 거치대에다가 태블릿을 거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용을 할 때 이 뒤에다가 태블릿을 또 세워놔야 되니까 길이적인 측면에서 공간의 손해를 조금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카페에서도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도 일반 책상에서도 골고루 사용을 다 해봤는데 그 길이 조금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곳이 있진 않았어요. 심지어 모 카페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이 정말 작아서 제가 이게 될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무리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공간 효율이 조금 아쉽다는 부분이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네 번째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키보드와 약간 배치가 달라서 생긴 건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 맨 끝에 여기에 있는 게 펑션 키가 여기에 있는데, 저는 컨트롤 키가 맨 끝에 있는 게 익숙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 스페이스바 양옆에 있는 커맨드 키 같은 경우에
저는 일반적으로 윈도우 키보드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디에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잘 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맥이나 이런 iOS에 커맨드에 익숙하지 않으면 안 쓰는 키가 있으니까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럼 결론을 내서 그럼 이거는 대체 어떤 사람들이 써야 되나? 그럼 사야 돼 말아야 돼? 라고 궁금하실 텐데, 이 키보드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태블릿으로 문서 작업을 하고 타이핑을 치는데 공식적으로 나오는 키보드 커버의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가성비템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게 최고냐? 다른 더 저렴한 제품도 많던데? 라고 하신다면, 이 녀석은 접이식이에요. 접이식이기 때문에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에 넣었을 때, 들고 다닐 때, 이럴 때 굉장히 유리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자석이, 여기 있는 자석이 케이스에 딱 붙어주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에도 편리하고 굉장히 여러모로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잘한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평소에 가성비를 좋아하시고 가성비를 위해서 조금의 불편함은 감수해도, 정말 조금의 불편함은 감수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오아의 접이식 블루투스 키보드를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조금의 불편함이나 딱 떨어지는 깔끔함을 원하신다면 조금 더 많은 돈을 지불하시고 애플의 공식 액세서리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오아의 접이식 블루투스 키보드 한 달 사용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두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